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쇼핑한 것들을 식탁에 내려놓다가 놀란 듯 외쳤습니다. 뭐야, 내 지갑 어딨어? 잘 찾아봐. 백에 넣어둔 거 아니야? 제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다가 무심한 듯 말을 했는데요. 다 찾아봤지.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장볼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지? 혹시 차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럼 엄마 차에 좀 다녀올 테니까 장 본 거 냉장고에 좀 넣어줘. 내가 다녀올 테니까 나한테 차키 줘봐. 제가 차키를 받기 위해 팔을 뻗고 있었는데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엄마가 소리까지 질렀어요. 내가 갈 거거든? 뭐야, 내가 뭘 했다고 화까지 내고 그래.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아무래도 이상한데? 지금 엄마 표정이 아주 부자연스럽거든? 그 누구보다도 엄마를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제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거든. 아무튼 내가 다녀올 테니까 넌 장 본 거 냉장고에 좀 넣어놔봐. 알았어. 별일도 아닌데 버럭하고 그래. 엄마, 혹시 갱년기가 또 온 거야? 이번에는 제가 놀리듯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노려보고 있었던 것인지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차에 다녀온 엄마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일을 어쩌면 좋다니? 차에도 지갑이 없지 뭐니? 없어? 마트에서 계산은 했다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계산하고 난 뒤에 계산대에 그냥 두고 온 모양이야. 뭐? 계산대에? 어떤 마트인데? 거기 있잖니, 땡땡마트. 뭐? 땡땡마트? 거긴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잖아. 왜 거기까지 가서 장을 본 거야? 아니, 근처에 친구가 살아서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올 때 장거리 좀 사왔지. 알았어. 그럼 내가 그 마트에 지갑 들어온 거 있나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럴래? 엄마가 제게 묻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엄마가 제 눈을 피하는 느낌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땡땡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들어온 지갑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갑 들어온 거 없다는데? 그럴 리가. 내가 지갑을 거기서 꺼낸 게 전부인데. 우선 없다고 하니까 다시 잘 생각해봐. 아니라니까. 거기서 쓴 게 전부라니까. 내가 보기엔 누군가 가지고 간 게 분명해. 뭐? 그럼 엄마가 두고 온 지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질 이유가 없지. 안 되겠다. 직접 가봐야겠다. 엄마가 툭 하고 던지듯 말을 하고는 오빠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갈 거면 내가 같이 가줄까? 어? 네가? 아무래도 엄마 혼자 가기 좀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난 영훈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영훈아, 너 혹시 바쁘니? 오빠랑? 엄마가 웬일이야? 넌 조용히 좀 해봐. 영훈아, 너 시간 괜찮니? 아무래도 이런 일에는 아들이 옆에 있어야 좀 낫지 않겠니? 뭐야, 우리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딸보다 아들이 먼저였던 거였어? 약간은 놀랍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기에 제가 엄마를 추궁하고 있었는데요. 넌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봐. 영훈아, 너 시간 괜찮니? 그 순간 엄마의 눈빛에서 간절함마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평소에도 워낙 무심하고 말도 별로 없던 오빠였기에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엄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들 타령을 하고 그래. 그냥 소영이랑 같이 가. 나 지금 책 읽고 있어서 안 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는 그놈의 책 잠깐 안 읽는다고 지구가 망한다니? 엄마가 너한테 자주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단박에 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요즘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한껏 격앙돼 있었는데요. 엄마의 행동이 약간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결국 오빠와 제가 놀란 채 서 있다가는
제가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답지 않게 갑자기 왜 청소 모드야? 그리고 내가 같이 가준다고 했잖아. 글쎄 넌 안 된다니까. 그니까 입 좀 다물고 있어. 엄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에 잔뜩 얼어붙은 모습으로 오빠가 억지로 말을 꺼냈어요. 알았어. 같이 가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마트에 내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다 해결되는 거지? 정말이야? 같이 가줄 거야? 이럴 때는 남자가 같이 가주는 게 낫다니까. 하필이면 이런 날 네 아빠가 늦게 온다고 하지 뭐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의 얼굴이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같이 가. 소영이 너도 할 일 없으면 같이 가던지.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오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날따라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약간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난 상관없긴 한데 엄마가 계속해서 나랑 같이 가기 싫어해서 말이야. 엄마, 수영이도 같이 가도 되는 거지? 그럼 아들딸이 다 같이 가주면 엄마도 대찬성이지. 참 어이가 없네. 아까는 딸은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럼 다들 얼른 나가자. 그렇게 우리는 엄마를 따라 땡땡 마트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마트에 도착을 했고 안내데스크에서 지갑 분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직원들은 같은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직원에게 조용히 요청을 했습니다. 저기, 제가 여기서만 지갑을 꺼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기 계산대에서 잃어버린 게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 그 CCTV인가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서요. 엄마의 말에 안내데스크 직원이 누군가를 호출했고 곧 보안 담당자와 함께 CCTV를 보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제가 엄마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여기서 잃어버린 게 확실하긴 한 거야? 확실하다니까. 분명히 아까 여기서 지갑을 꺼내고 그 뒤 없어진 거라니까. 엄마가 확신을 가진 채 말을 하고 있었기에 CCTV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곧 보안 담당자가 또다시 마트 담당자를 호출했고 다 같이 CC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하던 보안 담당자가 피곤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오늘 이상하게 일이 참 많네요. 잠시만요. 이 시간대면 그때 마트가 한참 소란스러웠던 그때인 것 같은데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누군가 가져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아까 옆 계산대에서 누군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때 누가 가져갔나 봅니다. 예, 약간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찰까지 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암튼 오늘은 일이 참 많은 날이네요. 그럼 고객님이 계산한 시간보다 10분 일찍부터 돌려볼 테니까 확인해 볼까요? 보안 직원이 영상 시간을 맞춰서 재생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엄마가 영상에는 집중을 하지 못한 채 유난히도 오빠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확인하던 중 엄마가 서 있던 옆쪽 계산대의 모습까지 비춰졌는데요. 거기에 한 여자가 삿대질을 하는 듯 하더니만 상품을 마구마구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어찌나 난리를 치고 있던지 엄마의 지갑보다도 그 옆 계산대 여자 고객이 더욱 눈에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영상을 지켜보고 있던 오빠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 저 사람 주연이 같아 보이는데? 에이, 아니겠지? 오빠의 말에 엄마와 제가 눈에 힘까지 준 채 영상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엄마도 놀란 듯 외쳤어요. 그렇네. 좀 멀리 떨어져서 확실하진 않지만 주연이를 닮긴 했네. 너 혹시 오늘 주연이랑 연락 안 한 거야? 어? 그게 오늘 주연이가 마트에 와인 사러 간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 주연 언니 집이 여기서 가까웠잖아.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고 그 뒤부터 우리는 엄마의 지갑을 확인하는 대신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로 옆 계산대에 지연 언니가 있었는데 엄마는 못 본 거야? 글쎄, 난 워낙 시끄럽고 정신이 사나워서 빨리 계산하고 나올 생각뿐이었지.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주연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했는데 그때는 설마 주연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았지. 그러지 말고 주연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전화 한번 해보던지. 엄마의 말에 오빠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는 모양으로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의 지갑은 새까맣게 잊은 채 영상 속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여자가 오빠의 여친인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트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고객님, 지갑을 찾으러 오신 건 아니신지요? 아, 제가 계속 봤는데 마트에서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얘들아, 우리 그만 나가자. 그렇게 엄마가 보안 담당자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네고는 우리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서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목소리가 분명히 주연이가 맞는 것 같기도 해. 주연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잖니? 딱 그 목소리였던 것 같아. 그럼 잘 좀 확인하지 그랬어. 생각해봐라. 우리 주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럴 리가 있겠니? 하긴 주연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없긴 하지. 근데 오늘따라 엄마가 좀 이상하긴 하네. 엄마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엄마는 주연 언니 못마땅해 했잖아. 근데 오늘따라 주연 언니 칭찬까지 하고 뭔가가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암튼 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빠의 표정은 엄청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눈치를 보며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주연 언니 전화 연결은 안 되는 거야? 엄마랑 소영이 네가 봐도 아까 CCTV에서 봤던 사람이 주연이 맞는 것 같지? 그냥 딱 봐도 주연 언니 같아 보이긴 했어. 주연 언니가 워낙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편이잖아? 거기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은 단발이어서 주연 언니가 맞는 것 같아. 엄마도 그래 보였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주연이랑 너무 많이 닮긴 했네. 근데 아까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난 살다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잖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주연이 닮은 그 여자가 인부복 입고 있는 계산대 직원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직원이 1+1 제품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 더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왜 가냐고 하면서 계산대 직원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고객 불편하게 한다고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더구나. 거기다 날짜 지난 할인 쿠폰을 가지고 또 할인 안 해준다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대는데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고. 근데 마트 관리자로 보이는 여자가 막 뛰어오더니만 주연이 닮은 여자랑 한참 옥신각신하는 것 같더니만 그 마트 관리자가 어찌나 똘망똘망 말을 잘하던지 깜짝 놀랐잖니. 뭐라고 했는데? 아니 막 주연이를 단박에 제압하더라 그 말이야. 주연이가 마스크까지 내리고 마트가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관리자가 고객님 침 튀기니까 마스크 써주세요 이러고 있지 뭐니.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어찌나 강단 있고 똑 부러지던지 한눈에 반했지 뭐니. 거기다 인부복 입고 있는 계산대 직원이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계산대 직원을 지켜주랴 어찌나 애쓰던지 구경하던 다른 사람들도 주연이한테 다들 한 소리씩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가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집중해서 듣고 있던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뭐야, 그 정도면 자세히 본 것 같은데 그 소란 피우는 여자 얼굴을 못 봤다고? 어? 그게 그때는 마트 직원 얼굴만 자세히 보여서는. 순간 엄마가 당황한 듯 오빠 눈치를 보더니만
급히 커피를 물처럼 들이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마트 직원이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그 여직원밖에 안 보여서 주연이 아니지, 소란 피우는 그 여자 얼굴을 똑바로 못 봤지. 그러다가 경찰까지 와서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엄마가 허둥지둥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아까 마트에서 소란 피우던 그 여자가 주연이 언니인 거 알고 있었지? 어? 아니, 난 진짜 몰랐어. 진짜야. 내가 엄마를 모를까봐 그래? 엄마 거짓말하면 다 티나거든? 그니까 솔직히 말해봐. 아니라니까. 난 진짜 몰랐거든. 엄마가 제 눈을 피하며 급히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꾸 이럴 거야? 그니까 솔직히 말해봐. 제가 추궁을 하자 엄마가 울상이 된 채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너 말이야, 네 오빠한테는 진짜 모른 척 해야 한다. 알았어, 절대 말 안 할게. 암튼 엄마 주연이 언니인 거 알았던 거지?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못 알아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특히나 사업하는 엄마 눈썰미로 절대 못 알아볼 수가 없었겠지. 암튼 넌 이 엄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야. 그렇게 엄마가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엄마는 오빠 여자친구인 주연이 언니를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눈썰미가 좋은 편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알아맞추는 그런 경지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관상 전문가처럼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 인성이 착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요. 오빠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평소 취미가 독서일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오래전부터 작가가 꿈이었으나 등단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빠 책상에는 여전히 시집과 문학책들이 한가득이었으니까요. 제가 우리 오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빠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함인데요. 오빠는 세상이 그저 한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특히나 엄마는 그런 오빠로 인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빠가 데리고 온 여자친구를 보며 엄마가 잔뜩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자 관상이 영 아니야. 왜? 예쁘기만 하구만.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 새님 같은 오빠가 저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제가 감탄한 듯 말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내면이 더 중요한 거지. 난 내면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아무리 봐도 관상이 영 별로야. 뭔가 찜찜해. 계속해서 엄마가 탐탁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고 다시 보니 좀 드세 보이긴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에도 엄마는 오빠 여자친구를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내가 뭘 했니? 보통이 아닐 거라고 했잖아. 배달 온 사람이 조금 늦게 왔다고 싸늘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 너도 들었지? 난 잘 모르겠던데.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민하긴 뭐가 예민하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걸로 다 꼬투리 잡고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구만. 엄마, 혹시 오빠 여자친구 질투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봐봐. 내가 보기엔 저 구미호가 곧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 엄마가 그렇게만 보니까 더 그런 거 아니야?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 좀 봐줘. 아까도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던데. 제가 몇 번이나 엄마를 말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 사건이 발생했던 거였고요. 결국 제가 놀란 채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이건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혹시나 주연이 언니인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오빠한테 보여주려고 오빠 데리고 마트에 갔던 거지.
설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랬던 거야? 그게 내가 네 오빠한테 계속 말을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니. 근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아까 정실이랑 같이 마트에 갔었거든. 정실이 이모랑? 영상에는 정실이 이모 모습은 안 보이던데. 정실이는 마트 안 안경점에 안경 찾으러 간다고 갔었거든.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마트 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네 오빠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안 믿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도 아까 봤잖니.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진짜 끔찍하더라니까. 내 말이 틀려? 그렇긴 한데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네 오빠한테 주연이가 그랬다고 하면 절대로 안 믿었을걸. 네 오빠 성격에 눈으로 본 것만 믿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정실이랑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계획한 거야. 근데 그 영상 보자마자 네 오빠가 바로 알아보는 것 같더구나.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엄마 진짜 대단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아까 고함 지르고 난동 피우는 걸 못 봐서 그러나 본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네 오빠를 직접 데려다 영상을 보여줬겠니?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주연이랑 헤어졌어. 뭐? 헤어졌어? 진짜야?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마트에서 그 사람이 주연이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연이가 그러더라고. 무슨 억울한 일이 생겨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다고. 억울한 일? 웃기고 앉았네. 억울한 일은 뭔 놈의 억울한 일이야. 내가 보기엔 계산대 직원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던데. 암튼 그날 마트에서 난동 피운 게 주연이가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긴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오빠가 슬픈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괜찮아.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지. 어쩔 뻔했어.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게 엄마가 뭘 했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오빠의 표정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엄마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을 했어요. 엄마,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니니까 표정 관리 좀 해. 알았어. 너무 좋아서 그만. 엄마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그 뒤 오빠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채 한동안 그 슬픔을 시로 승화시키겠다며 글 쓰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때 마트에 그 여직원 있다고 했잖아. 그때 슈퍼맨처럼, 아니 슈퍼우먼처럼 등장했다던 고객님 침튀기거든요. 그 직원? 근데 그 직원이 왜? 사실 내가 말이야, 요즘도 정실이랑 같이 그 마트를 계속 다니고 있거든. 거기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잖아. 근데 정실이 집에서는 가깝잖아. 그래서 내가 오며 가며 그 직원을 자주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아주 마음에 드는 거 있지? 당신 설마 그 마트 직원 보려고 그 마트에 다닌다는 거야? 그게 아무리 봐도 그 직원이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아주 당차고 의리도 있고 불의를 보면 못 찾는 모습까지 그냥 내 스타일이라니까. 정실이가 마트 안경점 사장님한테 살짝 물어봤다는데 그 여직원이 마트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한테도 그렇게나 친절하고 잘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아, 영훈이 마음에 들어야지. 당신 마음에 들면 뭐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영훈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우리 영훈이처럼 여리여리한 사람 옆에는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주연이도 강단 있었던 거 아니었어? 뭔 소리라는 거야. 주연이는 강단이 아니라 개차반이었지. 그래서 말인데 언제 한번 당신도 보러 같이 가지 않을래? 엄마가 아빠를 꼬시는 분위기였고
엄마가 계속해서 말을 꺼내자 얼마 뒤 아빠도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했고요. 사람이 아주 괜찮네. 밝고 상냥하고 말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괜찮다고 했지? 우리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이라니까. 근데 그 직원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엮어줄 방법이 없잖아. 기다리고 있어봐. 정실이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자주 가서 말도 걸고 하나 본데 요즘 슬슬 우리 영훈이 얘기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 다행히 그 직원한테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더래. 그때 당시 아빠와 저는 엄마의 말을 그저 무시한 채 잊고 말았는데요. 한 2달쯤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자랑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 마트 직원이랑 영훈이랑 소개팅하기로 했어. 진짜? 오빠가 하겠대? 그럴 리가. 제가 놀란 채 물었지만 정실이 이모의 노력과 엄마의 추진력으로 둘이 정말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오빠와 그 마트 여직원이 계속해서 만나는 듯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내가 뭘 했니?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했잖아. 그냥 딱 봐도 네 오빠랑 잘 어울린다니까. 그렇게 그 마트 여직원은 제 새언니가 되었답니다.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결혼한 뒤 새언니는 마트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저도 역시나 골치 아픈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책만 읽고 글만 쓰는 오빠도 사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었던지라 부모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드디어 그 적임자를 찾은 것이죠. 새언니는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머리도 정말 좋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직원들과도 소통이 잘 돼서 부모님이 그렇게나 좋아할 수가 없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을 꺼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들어. 거기다 네 오빠도 얼마나 잘 구슬르는지 몰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요. 오빠는 새언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글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답니다. 그 모습에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 작성해봅니다.